최고의 자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성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배우면 방법론을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이죠, 일종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모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달한 결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만 우리 조별 발표, 발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제가 강의한 그 강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성경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존 유이의 그 교육 철학처럼 learning by doing을 해야 되는데 제가 learn을 준다면 학생들이 doing을 해가지고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하는 대로 몇 년간 했는데 그게 좀 누적이 돼서 한번 이것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옆에 보시는 대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가장 그야말로 에센스는 핵심 부분은 뭐냐면 저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발제를 해야 된다. 배운 거를 한번 써먹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발제조를 만들어서 편성해서 그 발제조하고 교수가 좀 자주 만나서 이게 어떻게 발제할지를 의논 잘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주고 실제로 이제 발제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과 함께 제가 강의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강의 자료라는 것은 이건 강의안이 아닙니다. 강의안과 강의 자료는 다른데요. 강의안은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올립니다. 그러나 강의 자료는 1, 2주 먼저 줘서 학생들이 그 강의 자료를 읽도록 한 다음에 강의에 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수강생의 이 보고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작성케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보고서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수한 보고서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지난 학기에 그야말로 A+를 받은 것이고 잘 쓴 거를 이름을 지우고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역시 카피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대단히 강의에 있어서 특별히 잘하려면 발제도 그렇지만 이 강의실의 사용이 거의 필수적이다. 거의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발제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단히 강의의 좋은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교수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수강생이 많으면 일종의 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수강생이 적으면 내가 뭘 못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상당히 진작되는 것도 있지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진작되고 또 많기 때문에 뭔가 그 학생들도 많은 강의실에서 들으면서 뭔가 이게 강의가 좋은가 보다 또는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역동적인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다이나믹한 이펙트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생과의 개별적인 그 접촉이나 교감이 등한시되고 그 다음에 개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나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점이 되겠고 또 이런 그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학생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론을 배웠으면 이것을 성경에 적용한 다음에 뭐 잘 된다든가 잘 안 되다든가 이런 걸 느끼고서 뭐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 가르치고 전달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필요성이 뭐냐 하면은 신약성의 방법론 경우는 교수의 강의와 함께 학생들의 발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학생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 발제조 편성, 그 다음에 숙제, 조별 발표, 교수의 조별 지도,
그다음에 강의 자료 게시, 질문 답변,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피드백, 기말 보고서 작성, 성적 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답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해당 과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를 실제로 자신의 전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고 저도 적용을 해보지만 이것을 성서에 적용을 하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이론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이걸 설계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 성서 해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쓴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걸 적합한 성서 구절에 적용해 본 경험과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다 중요하거든요. 또 잘 되면 또 저도 기쁘고 학생들도 굉장히 기뻐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루는 방법이 교수님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본문, 자료, 양식, 편집, 전승사, 사회과학, 서사비평, 수사비평, 정경, 독자반응 적어도 8개, 9개, 때로는 12가지 방법론을 가르치니까 이거 1시간에 가르치고 나면 이거 뭐 그야말로 실습을 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 이따가 수사비평의 그 예를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뭐라 하냐면 교수가 다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우리 학교 대단히 강의가 많은데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거의 손을 놓고 아주 아름다운 시나 무슨 아름다운 얘기를 듣는 식으로 거의 피동적인 자세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머리는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빨리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진행하는 게 좋고, 조별 발표와 교수의 수업 병행은 뭐 요 정도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학생들이 태반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가 강의한 다음에 성경에 적용해서 별파를 발표를 했는데 좀 많이 갔나요? 조금 많이 갔나요? 학기말 적용을 해서 약간 제가 좀 우겼죠. 실습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 다음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 봤더니 당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역시 교수의 강의와 조별 병행하는 게 좋다. 약간 변했습니다. 약간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제 의견이 상당히 들어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이 된 다음에 어떻게 진행했냐면, 나가는데 특별히 제가 이 발제를 병행하는 교육의 효과가 뭐냐 하면은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다 쉬운 것 같이 보입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눈높이를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이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동적인 강의로 단순히 수강만 해가지고는 교수가 목적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실습을 안 했기 때문에, 성서에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야 교수가 목적하는 이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의 참여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학기 초에 조사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더라도 교수가 이론적 설명하고 해당 비평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케이스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방식, 이것도 요즘 미안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교수가 다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가 다 해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케이스 연구는 교수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경우죠. 강의안 올린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토론과 질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질문과 토론으로만 하는 수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단위 수업이죠. 다 읽고 다 이해한 다음에 아주 거기서 생긴 아주 난해한 질문만 탁 대답하면 교수도 좋겠지요. 학생들이 여기 못 따라옵니다. 책도 잘 안 읽거든요. 그리고 이건 더한 거죠. 이거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질문만 딱 하고는 강의를 끝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섞어야 된다. 말하자면 설명하고
케이스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이런 양자가 다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 조사는 뭐냐면 그래서 신뢰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했더니 68%가 대체로 적합했다. 이게 좀 설득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9%가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100% 만족스러운 답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발제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데 이 비율의 문제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교수와 발제자가 또 발제조가 몇 대 몇 정도의 시간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3대1, 2대1, 1대1, 1대1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3대1 정도가 좋겠다. 그러니까 45분이면 한 교수가 한 70분 정도, 80분 정도 하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발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대1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학생이 발표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2대1, 3대1 비율로 했는데 이 정도죠. 이렇게 진행했는데 2대1에서 2.5대1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너무 학생 발표가 많지 않았습니까? 교수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상당히 적절했다. 그러니까 대개 한 3대1 또는 조금 많으면 2.5대1 정도 하면 학생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간 내내 교수님이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또 나와서 발제하는 게 분위기 전환도 있어요. 학생들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발제조는 어떻게 편성하냐 하면 사실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출석부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수강생들끼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친한 사람끼리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그 상승 효과도 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끼리 다 모이게 되면 조금 잘 못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못하고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골고루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좀 임의로 편성을 했고 남녀, 성비, 그 다음에 학년 모든 것을 좀 섞는 쪽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발제조는 강의 횟수만큼 또는 조금 더 많게 편성을 하고 이 조장을 중심으로 한 조원들끼리 아주 열심히 연결하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빨리 조 편성을 하고 조를 쫙 발표를 하고 조장이 누군지를 임명하라고 그런 다음에 빨리 그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성해 가야 됩니다. 이거 SNS로 할 수 있거든요. 조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수와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발표할 내용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문헌을 흡수해서 문헌을 확보해가지고 교수와 계속 긴밀히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조별 발표의 성적은 지금 15분이 다 돼가지고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부분. 예. 15분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을 조별 발표 성적 같은 거를 확실히 좀 차등이 되게 서로 수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미리 게시하는 게 좋겠고요. 질문과 답변은 교수가 강의 시간에 답변도 하지만 이거를 다 질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이 강의실에 올려가지고 하고 다 못하면 각 조장이 그 조별 발표를 한 3개 정도씩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제 교수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또 나중에는 다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수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이렇게 했더니 어떠냐 했더니 대체적으로 괜찮았다, 좋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보고서 문제인데 보고서를 할 때 그냥 교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뭐 이건 A 플러스고 뭐 몇 점이고 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거는 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딱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걸 의식하고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해야 정말 아카데믹한 면에서도 좋은 그런 보고서가 되고 학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수 보고서 게시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명 또는 5명 정도는 택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했더니 다 좋아해요. 95%가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시 사용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강실 없이는 이런 식의 발제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그럽니다. 이걸 즐겨하는 학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조별 발조 예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발표한 예를 제가 여기다 실은 건데 수사비평을 이제 제가 강의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수사비평에 대해서 한번 짧게 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수사비평의 효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걸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서술, 논증, 결론 이런 쪽에 이건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예, 상당히 교수가 원하는 상당한 수준에 왔어요. 예를 들면 이 사탄과 대적하는 그 저희 시험 기사도 보게 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사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 발제를 잘할 수 있고 그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하여튼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좋아한다. 교수님이 다 해주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강의자와 이 발제조 또는 학생들과의 긴밀한 대화 과정과 준비가 많이 돼야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그 발제조 편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특별히 개인적 성향을 좀 극복하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년에 좋은 보고서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따라가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업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제죠. 이건 다른 대학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